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이제 세종고 이제 수학은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해마다 난이도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케이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케이스는 모의고사의 반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학교 부교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올림포스 전국 학력 모의고사 평가 문제집이라고 모의고사 문제집 부교재였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프린트가 있었어요. 프린트가 있어서 프린트 또는 부교재에서 반영률이 높았다. 다만 어, 시험이 사실 난이도가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울 때는 사실 강남에서 웬만한 시험 어렵다라고 하는 시험지 보다 어려울 때가 있고요. 창의적으로. 근데 작년 같은 케이스는 1학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년 1학기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신에 2학기 이제 함수 파트 그리고 기말고사 이제 경우의 수 요쪽 들어가면서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듣기로 뭐 세종고 시험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의 선생님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변동이 있다. 난이도에 대해서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걸 맞다. 하고 다만 최근에 부교재에 대해서 반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문제집 올림포스 전국 학력 모의고사 문제집을 부교재로 했고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물론 유사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잡고 있는 학생은 비교적 수월하게 성적이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자, 신쌤 수학 신형식 그래서 세종고 신입생 설명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친절하게 독하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두각학원 강남대성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 올해부터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합니다.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고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걸 아우른 수학을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앞서가는 심센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먼저 제 강좌 소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봄방학이죠. 그쵸? 우리가 2월 달 봄방학 기간부터는 수학상 중간고사 내신 대비 특강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교육청 문항 작년 부교재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작년 부교재 문항, 교육청 문항이나 그것들의 유사 변형을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 수업에 따라서 클리닉이 항상 오후에 있습니다. 오전에 수업이고 오후에 클리닉인데 클리닉에는 뒤에 보시면은 어, 입시 시간, 퇴시 시간, 클리닉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지를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대시비 특강이고요. 6회 완성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연결되어서 고1 정규반 수업이 화목반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주중, 주말, 주일에 이상 무조건 필참을 근거로 하고 교재는 교육청 모의고사, 유사 변형, 그리고 내신 기출 그러면서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손글씨 노트다라고 해서 유형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 목표로 하고 학교 부교재 어머니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거 진짜 잡아야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세종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다른 학원들 아무리 다녀봐도 이런 거를 연합반에서 잡아주는 수업이 없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세종고 모든 부교재와 프린트에 대해서 유사 변형 문항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무조건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근거 없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교재 신 너무 알고 있어다라고 해서 역시 학교 프린트와 부교재를 근거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세종고랑 관계없이 제가 지도한 학생들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성적들이고요. 뭐 보면은 연대의대, 고대의대 수시로 합격을 했다. 그리고 요거는 서울대 경영 합격을 했다. 이 친구들은 재 수업만 들었어요. 재 수업만 대치해서 재 수업만 쭉 들었던 친구들이고 어,
입시가 끝날 때까지 저랑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친구들은 다 수시죠, 그쵸? 수시고 뒤에 보시면은 그래요. 뭐 요 친구도 서울대, 수의대랑 경희대 의대를 합격을 했고, 요 친구가 중앙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일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올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원장님들께 성적표, 합격증이라고 했죠. 합격증을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해서 이 친구들은 이미 제가 다 가르쳤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23년이건 2024년이건 뭐 그쵸?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경영을 어제 보시면은 정시로 합격한 친구인데 2023년, 2024년, 2022년 솔직하게 대치에서 저만큼 입시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자부합니다. 하는 거고. 자, 번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겠죠? 뭐 서울대 의대, 그리고 연대 의대, 그리고 고대 의대 쭉 좋은 얘기들인데, 자, 반대로 하면은 이제 세종고 얘기를 좀 더 꺼내 보겠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예요. 한 거고. 자, 요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클리닉에 오면은 저희가 클리닉 목표를 세우고요. 입시 시간, 퇴실 시간 하면서 클리닉 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업들은 클리닉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참석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무조건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클리닉은 무조건 주 1회 이상 필참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작년 중간고사는 평이했습니다. 솔직하게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 객관식 19문항, 서술형 2문항인데 서술형이 각각 10점씩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남학생인 친구들 중에서 서술형 잘 놓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요거는 미리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슬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의 배점이 10점씩이고 객관식은 뒤로 갈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다만 작년을 근거로 한다라면은 어찌됐건 난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했다. 강남권 내신 기출 빼고는 치고는 좀 무난했고 부교재 유사 변형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 프린트와 부교재 유사 변형 문항이었고 서술형까지 시간 배분과 흔들림 없이 계산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부교재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문제집입니다. 미리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고, 자, 시험은 뒤에 있는 문항들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문항들이 인수분해 문제 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였습니다. 아마 시험 전체에 대해서 범위는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 제 기억에 5월 1일에 세종고 수학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왜 수학 시험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5월 1일이 작년 세종고 수학 중간고사 날짜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쯤에서 뭔가 수학 시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중간고사가 여기까지고 기말고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요게 주요 문항 분석인데요. 객관식 18번, 객관식 19번까지 있어요. 객관식 19번 문항은 2차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였고 객관식 18번 문제가 사실 요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이거는 아까 있었던 부교재 문항에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부교재에 있는 문항인데 어느 단원에 있었냐면은 앞에 있는 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앞에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항등식 파트로 내면서 2차 방정식과 연결고를 잡았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올해도 모르죠. 올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부교재에 있는 문항인 건 맞아요. 부교재에 있는 문항이고 그걸 유사 변형한 건 맞지만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랑 연결고를 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원이다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방정식은 인수분해,
근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수분해로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놨고, 자,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 교재, 자, 부교재 유사 변형입니다. 신신당부, 신쌤의 내신당부다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에 유사 변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 꼼꼼하게 하면은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다른 문제도 한번 볼 텐데요. 서술형 1번 문항이고요. 요거는 부교재의 인수분해 파트에 있어요. 인수분해 파트에 있고 다항식은 역시 인수분해가 되면서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다항식 파트 제교재 신신당부, 역시 신쌤의 내신당부다라고 해서 부교재에 있고, 자,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파일 교재까지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 모든 문항을 반드시 소화를 시킵니다.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요런 거를 다뤄주는 수업은 거의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거고, 자, 뒤에 있는 문항 서술형 2번 문항인데요. 자,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 문항이에요. 역시 부교재 있는 문항이고 2차 함수에 있는 문항인데, 요것도 역시 우리 친구들 반복 숙달하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쌤의 내신당부, 신신당부, 그 다음에 파일 교재에서 충분히 숙지를 시켰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11문제 서술형 두 문항이에요. 다만 서술형이 배점이 크다. 10점짜리 두 문항이다. 다만 작년을 근거로 얘기했을 때 난이도 전체는 반복 숙달하면서 유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 대신 반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근거 없이 이것저것 마구잡이 푸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에는 어느 정도 양치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근거 있는 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틀에 맞춰 있어서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인 거고, 저는 제 수업이 그런 수업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19문제였고요. 서술형 두 문항. 1학기 때는 생각보다 평이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 보시고, 다만 세종고 시험이 그럼 1학기는 항상 평이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종고 시험이 사실 저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어떨 때 한 번씩 창의적으로 내신다라고 느끼고 좋은 시험지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약간 젊으신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분이 들어온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어찌됐건 부교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얘기고요. 제가 내신을 할 때는 회차별 자체 교재 미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차별로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우리 친구들 부교재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으면은 계속 리셋을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만들었으니까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성을 시킬 거고, 실전 테스트 그 다음에 추가 테스트 제공하면서 시간 배분 그리고 계산 실수 최대한 없도록 완성시킵니다 하는 거고, 자, 요거는 복습 동영상 항상 제공되고 있는 게 맞고, 그랬을 때 모든 과정은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고 과제 피드백 그리고 개념 설명 및 진도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과제 제출 동시 진행 가능하고요. 질의응답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하고 상담 역시 진행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부교재 학교 프린트 무조건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대치동 맞춤형 최고의 컨텐츠다라고 얘기해서 주차별 맞춤형 교재 개념, 유형, 심화 3단계 구성이고요. 개념 심화, 도구 정리, 고난이도 문항까지 반드시 적용합니다. 자, 고난이도 문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요, 미리 한번 풀려보신 어머니들 알 거예요. 모의고사 어찌됐건 2차 함수 30번 문제들이 있거든요. 계산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는 해설지 풀이를 한번 풀어보러 하면은 우리 친구들 틀립니다. 왜? 해설지 풀이가 너무 길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풀이가 다른 풀이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 그게 무슨 풀인가요? 마구잡이로 풀지 않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구조적인 풀이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다가간다는 원칙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틀리고 있다라면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거 있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구조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팁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교재 모든 유인물 유사 변형 제공합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데일리 테스트다라고 해서 학생이 원하면은 매일매일 테스트지를 만들어 줍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회씩 정도 테스트지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숙달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 교재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신쌤의 내신당부, 신신당부, 부교재 유사변형, 그리고 변별력을 가르는 고난이도 문항,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손글씨 노트, 그리고 학교 시험과 똑같은 범위 구성의 실전 테스트와 추가 테스트지를 제공합니다. 학교 시험에 맞춰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고 파이널 교재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정리해 줍니다. 하는 거고 이게 파이널 교재고 이게 부교재 유사 변형 요게 고지식이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다루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문자들이고요. 당연히 좋은 얘기들이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세종고에 대해서 저는 제가 확고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연히 모든 결과 좋게 잘 받으시길 바라고 1등급을 향하는 수학의 공식 신형식입니다. 성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